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어느새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벌써 일주일도 이제 반이 지나갑니다. 여러분에게 뭐 삼성전자나 그 반도체 뭐 관련된 소식들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또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또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전달토록 해볼게요. 여러분들 호텔 하면은 어느 호텔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신라 호텔 있죠. 신라 호텔. 여기에 보면 호텔 리어가 있어요. 그 호텔 리어가 말하는 그 찐부자들이 있는데 그 찐부자들의 그 공통점이 있대.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20년 넘게 호텔 리어 일을 하면서 수천 명의 호텔 VIP를 만나온 그 오현석 호텔리어가 있었나 봐요. 오현석 호텔리어. 어느 뭐 인터뷰에서 잊히지 않는 품격을 갖춘 그 사람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미안하다, 고맙다, 맛있다, 뭐 등등 해서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예의를 표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는 척하지를 않는다. 모르는 게 있으면 어물쩍 넘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새롭게 배운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고 하네요.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는 시간 단위가 아닌 분 단위로 잡는데 분 단위로 잡는데 시간을 쪼개 쓰는 일에 능하고 남는 짜투리 시간에 독서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타인을 무한하게 하지 않고요. 타인이 실수하면 그 행동을 정정해 주기보다는 상대가 무한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를 해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름을 기억해 불러주는 거예요.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잠깐 마주한 직원의 이름도 기억해 두었다가 꼭 불러줍니다. 그리고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값비싼 물건을 몸에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수준 높은 매너와 배려 그리고 건강한 습관을 갖춘 사람이겠죠. 품격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면 내가 갖춘 태도부터 점검을 해보세요. 태도만 잘 갖추어도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은 그런 고급스러운 사람이 될 겁니다. 고급스러운 사람. 여러분들 다 고급스럽잖아요. 그런 또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뭐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요. 조만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오는 것 같습니다. 블랙 먼데이는 싫은데 또 블랙 프라이데이는 또 괜찮은가요? 이 블랙자만 들어가면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야. 하여튼 삼성전자가 미국 최대 쇼핑 성수기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기존의 플래그십과 보급형 모델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내놓네요. 내년 초에 나올 갤럭시 플래그십 신작을 기다릴 필요 없이 기존 모델을 할인가에 구매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삼성은 최근 미국 시장에 그 스마트폰 점유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기에 Z 플립하고 폴드 6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4분기 중에 최대한 매출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IT 매체 샘 모바일에 따르면 삼성의 미국 내 스마트폰 판매량은 연말로 접어들면서 주춤하는 모양새인데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니까 올 3분기 출하량 기준 미국 내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은 23%로 나타났어요. 23%. 전년 동기 대비 2%포인트 줄었고 올해 1, 2분기 그리고 비교해도 각각 8%, 1%포인트 감소를 했네요. 같은 기간 애플은 과반 점유율로 선두를 지켰고 애플의 경우 지난해도 3분기에 53%의 점유율을 보였는데요. 아이폰 신작 출시 효과가 반영되는 4분기에 62%로 올라섰습니다. 삼성의 경우 지난해 4분기에는 17%의 점유율이 줄었죠. 삼성은 지난 8월에 자사 뉴스룸을 통해서 미국 경찰이 Z 플립 시리즈를 보디캠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리면서 홍보에 열을 올렸는데 그 매출에는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답니다. 그래서 샘 모바일이 삼성전자는 3분기에 Z 플립과 폴드 6를 출시했지만 회사 매출을 증가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통상 블랙 프라이데이 등 쇼핑 성수기가 낀 4분기에는 스마트폰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거죠. IT 매체 폰 아레나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을 30에서 50% 정도 가량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갤럭시 S24 울트라의 경우 $350 정도 할인된 판매량 같은데 이 보급형인 그 A35도 약 2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죠. IT 매체 테크레이더는 삼성전자가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맞춰서 대폭 할인을 진행하다 보니까 새로운 안드로이드 폰이 필요하다면 저렴한 갤럭시 S24를 구입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고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S25 시리즈가 S24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다. S25 시리즈는 보다 깔끔하게 통합된 AI 기능을 갖출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 아니라 참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관세 포문을 열어요. 관세. 트럼프는 그 펜타닐 마약 유입과 불법 이민에 대한 조치 미흡을 들어서 멕시코하고 캐나다에다 25%씩 중국한테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년 1월 20일 내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하고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에 서명할 것이다. 중국에 대해선 추가 10% 관세를 물리겠다고 하네요. 이미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데 추가로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한 거죠. 이번에 관세 부과 선언은 트럼프 당선인 대선 때의 그 관세 공약과는 별개의 내용 같아요. 별개 내용인데 취임 직후부터 이제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미국의 우선주의를 신속히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거죠. 이에 따라서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 각국은 다음 트럼프의 관세 포탄이 어디로 향할지 초비상이에요. 미국의 주재 중국 대사관은 무역 관세 전쟁의 승자는 없다. 그런 입장을 내놓았고 캐나다 정부는 미국과의 대화를 계속할 것이다. 그런 입장인데 트럼프는 이번 발표에서 펜타닐이라고 그 불법 이민을 이유로 하여튼 향후 미국의 무역 정책에서 사회적 안보적 그런 이익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거죠. 중국에 대해서 나는 펜타닐을 비롯해서 상당한 양의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소용이 없었다. 멕시코를 통해서 중국산 마약이 들어오는 것이 중단될 때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어떤 추가 관세에 더해가지고 10%의 관세를 더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트럼프 당선인의 그 후보 그 시절에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 업체의 자동차에다 100에서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언급은 했는데 멕시코랑 캐나다를 대상으로 25%의 관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었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 홈페이지에 보니까 22년 수입 기준으로 중국이 전체 14.6% 1등입니다. 이어서 멕시코, 그 다음에 캐나다더라고요. 이렇게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관세 폭탄 속도전에 한국은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거랍니다. 그 멕시코에 북미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삼성과 LG전자, 기아 등은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늘리는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인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은 고율의 관세 정책이 진정 국면으로 들어선 물가를 다시 치솟게 할 수도 있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움직임을 지켜본 뒤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죠. 444억 달러를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는데 근데 같은 기간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 역시 세계 1등이고 우리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그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국내 수출 기업의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등 관세 폭탄이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보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이날 발표가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재협상과 연관된 포석일 수 있다. 그런 분석도 있어요. 트럼프가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관세 25% 적용을 언급했다가 국내 제조사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약속하니까 예외 조항으로 뺀 적이 있다. 이번에도 이런 양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 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렸는데 천만 뉴스에도 삼성이 27일 날 사장단 인사를 단행을 하면서 그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함께 내년 사업 전략을 구체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재용 회장이 재판에서 위기 극복 의지를 강조했잖아요.
그 반도체 쪽에 세신 여부와 차세대 기술 개발 상황이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시고 이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들은 분들은 천만 뉴스 채널 들어가서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